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50년 국가 빌드업 위문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로 나뉘어집니다. 동주는 다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이 춘추시대 때 강자가 북쪽에 있었던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 주왕실과 같은 성인 희시성을 가진 군주들이 지배했는데요. 그래서 늘 주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나라가 애를 썼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패자가 진문공인데요. 진문공은 본인이 폐업을 이루고 나서 그의 공신들이었던 6명의 가문에게 상당한 지위와 군권을 줍니다. 그게 바로 육경제도인데요. 그 가문이 바로 지시가문, 범시가문, 중앙가문, 위시가문, 조시가문, 한시가문 이렇게 6가문입니다. 그런데 진나라 말기에 가면 지시가문이 범시가문과 중앙가문을 완전히 병합했고요. 조시가문까지 병합하려다가 오히려 지시가문이 멸망하게 됐던 전쟁이 바로 BC 453년에 일어났던 진양의 전쟁입니다. 진양은 지금 산서성 태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시가문, 조시가문, 한시가문이 진나라를 쪼개갖게 됩니다. 진나라 군주가 있었지만 이 세 대부가 국가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국시대가 BC 453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많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왕실이 이 세 대부를 제후로 인정한 것은 50년이 지난 BC 403년입니다. 그때의 주인공이 바로 위문우인데요. 위문우는 진양의 전쟁에서 주역이었던 위환자의 손자입니다. 위환자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부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위문우인데요. 그는 43년 동안 대부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7년 동안은 제후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50년 동안 위나라가 존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나라로서의 첫 번째 군주이자 국가를 빌드업했던 사람이 바로 위문우인데요. 위문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군주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변법, 그러면 진효공과 상황이 유명하지만 사실상 이들에 앞서서 전국시대 처음으로 변법을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위문우입니다. 위문우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국방 분야, 문화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는데요.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그는 법의 제도의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평민 출신이지만 정치 제도에 해박했던 이해를 중요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법전인 법경을 이 이회가 편찬합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인데요. 그것을 바로 이해가 했고 이 법경에 따라서 위문우는 가능한 한 군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정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치 제도를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물론 군주 정권은 근본적으로 인치입니다. 하지만 위문우는 어떻게든지 법에 맞춰서 귀족과 일반 평민들을 같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장 중에 명장인 오기를 발탁합니다. 오기 역시 평민 출신인데요. 그는 위문우의 명령을 받고 당시의 강국이었던 서쪽에 있던 진나라를 공격해서 황하의 서쪽인 하서 지역을 점령하고요. 지금의 함곡강까지 점령해서 위나라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혀 놓습니다. 사실상 위나라는 세 나라가 제후국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형세를 보면 위나라 북쪽에는 조나라가 그리고 남쪽에는 한나라가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강력한 진나라, 동쪽으로는 제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기의 활약으로 인해서 진나라의 상당 부분의 땅을 빼앗으면서 위나라가 강국이 됐고요. 동남쪽에는 서문표라는 이 사람 역시 평민 출신인데요. 서문표를 기용해서 업성을 건축하게 하고 국경을 탄탄하게 해서 한나라나 제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문표는 수리 기술자여서 당시 농토를 개량하는 데 있어서 수리시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거의 현대적인 수리시설을 갖추게 했고요. 그리고 당시 땅이 염분이 많다는 걸 알고 이 농토를 개량하는 작업을 서문표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경제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즉 정치 제도도 갖추어지고 국방도 튼튼해지고 농업도 흥성하면서 위나라는 자연스럽게 강국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5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문우는 학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 학문을 부흥시킴으로써 문화가 일어나고 문화 강국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자하를 위나라로 초빙합니다. 자하는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44살이 적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자하의 나이는 100살을 훌쩍 넘기고 있어서 이미 거의 장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자하는 사실 몸이 그런 상태여서 위문우가 초청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위문우는 본인이 직접 자하에게 가서 자하를 초청합니다. 사실 제후가 직접 학자를 찾아간 경우는 역사상 보면 위문우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우의 정성을 본 자하는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제자들을 이끌고 위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서하학파가 형성되는데요. 사실상 자하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몇 마디 말만 했지 현실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그 유명한 공양고, 공양적, 단간목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키웠고요. 그 유명한 서하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양고는 후대에 그 유명한 춘추 공양전을 구술했던 사람이고요. 공양적은 그 유명한 춘추 공양전을 구술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서하학파는 유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학파입니다. 춘추는 공자가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춘추를 해석하는 세 유명한 전이 바로 춘추 공양전, 춘추 공양전, 춘추 자시전인데요. 이 중에 두 공양전과 공양전이 바로 자하가 형성했던 서하학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위문우가 43년의 대부 기간 그리고 7년 동안의 제후를 하면서 그 50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유명한 인재들을 발탁했고 그들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부여해서 국가를 강국으로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전부 다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위문우는 고심 끝에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재상의 자리에 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동생인 위성자를 앉힙니다. 그리고 위성자를 통해서 중앙관서의 많은 부서의 장대를 귀족 출신으로 채워넣어서 평민들과 귀족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가를 계층별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지역별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균형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위문우가 어찌 보면 현대 국가에 적합한 정치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50년 동안 국가를 빌드업하면서 취했던 것을 보면 정치 제도를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서문표 같은 사람들 통해서 농업을 부흥시켜서 경제를 일으켰고요. 세 번째는 명장인 오기를 통해서 강국이었던 진나라를 두 번이나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제나라를 공격할 때에도 공을 세우게 해서 튼튼한 국방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자하를 초청해서 서하학파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적이고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현대국가도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위문우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를 열어갔고 전국시대 초기에 자기의 국가를 빌드업해서 강국으로 만들었던 위문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